속보입니다. 서울도 판교도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AI 데이터 센터가 세워질 곳은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공업도시라 불리던 그곳이 지금은 인공지능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금 7조 원, 참여 기업은 SK와 아마존, 세 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하필 울산인가? CNN이 물었고 블룸버그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한국인 엔지니어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다의 바람이 세상의 전류를 식힐 겁니다. 그날부터 울산은 더 이상 지방의 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기술 지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한 도시가 세계의 심장이 되는 이야기, 그 믿기 힘든 천일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25년 6월 21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날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앞은 사람으로 가득했어요. 붉은 카펫 위로 언론사 마이크가 빼곡히 줄을 섰고 하늘에는 드론 수십 대가 떠 있었죠. 곧 발표가 시작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무대 앞쪽을 바라봤어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단상에 오르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 옆에는 아마존 AWS 인프라 총괄 대표가 서 있었죠. 둘의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발표문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SK와 아마존은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합니다. 총 투자 금액은 7조 원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환호가 터졌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서울도 판교도 아닌 울산이라니요. 공업도시라 불리던 제 고향이 세계 AI 산업의 중심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속보가 동시에 떴습니다. CNN은 AI의 새로운 수도 울산이라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아마존이 서울 대신 울산을 택했다고 썼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장문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왜 공업도시 울산인가? 그 기사 제목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공단 굴뚝을 바라보며 기계음 속에서 미래를 꿈꾸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최태원 회장은 무대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울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미래의 심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마존 대표 역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검토했지만 울산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의 에너지 효율성과 기술력,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향이 가진 힘을 세상이 처음 알아본 것 같았죠. 행사가 끝난 뒤 저는 홀로 바다로 향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파도가 부딪혔고 멀리 공단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울산의 시대가 온다. 그날 밤 동료들과 식당에 모여 맥주를 마셨습니다. 누군가 묻더군요.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내야죠. 울산이 우리에게 준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울산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빛 아래에서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판교도 아니고 왜 울산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관련 보고서, 기사, 정보 자료까지 모조리 찾아봤죠. 커피잔이 3개, 4개로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울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죠. 첫째는 전력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합니다. 한 도시가 쓰는 전기만큼이죠. 그런데 서울은 전력을 끌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은 생산합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핵심 거점이에요. 원자력, 화력, 수력, 태양광까지 모두 갖춘 도시입니다. 저는 지도 위 전력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여기가 진짜 심장이구나. 누구도 울산의 전력을 과소평가했지만 그건 잠든 거인이었어요. 둘째는 냉각이었습니다. AI 서버는 하루 종일 돌아가죠. 그만큼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냉각이 핵심이에요. 저는 울산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손을 바닷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거구나. 이게 울산의 무기다. 울산 앞바다는 연중 12도에서 18도를 유지합니다. 겨울엔 얼지 않고 여름엔 끓지 않아요. 서버를 식히기에 완벽했죠. 셋째는 부지였습니다. 울산은 넓습니다. 공단 재배치로 확보한 산업부지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걸어봤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소리도 사람의 말소리도 사라진 넓고 고요한 대지 위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도시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며칠 뒤 사내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울산은 AI를 위해 태어난 도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확했죠. 울산은 처음부터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마존 실사팀이 한국에 왔을 때의 일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현대중공업 부두에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물었대요. 이 바다 온도가 정말 1년 내내 이렇습니까? 한국 담당자가 대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동해, 난류 덕분이죠. 그 말을 들은 미국인 엔지니어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Perfect cooling. 완벽한 냉각.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아닌 바다의 바람이 한국을 살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울산이 이겼다고요.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바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 고향이 있었습니다. SK와 아마존의 협력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출근길 카페에서 뉴스를 보다가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삼성전자, 울산 인근 경주에 차세대 AI 반도체 공장 건설 발표, 투자 규모 5조 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커다란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무언가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기자는 말했습니다. 삼성은 SK의 데이터 센터에 자사 AI 칩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달라졌죠. 울산과 경주가 연결되며 AI 반도체 벨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엔 흥분이 가득했어요. 동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울산이 한국의 심장이 됩니다. 언론은 쏟아졌습니다. 한국 AI 반도체 패권쥐다. 울산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다. 삼성과 SK 한반도에서 미래를 만든다. 미국의 반도체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강국을 넘어 AI 시대의 심장을 장악했다. 그 말이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CNN, 로이터, 블룸버그가 동시에 보도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복잡했습니다. 자부심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프라까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밤마다 회사 복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엔지니어들의 얼굴엔 피로와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모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쓰고 있어요. 삼성 내부에서도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들이 밤 11시까지 회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K가 선수 쳤다.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 그들은 울산과 가장 가까운 경주를 후보로 올렸다고 합니다.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울산에서 30분 거리, 에너지 공급도 완벽하다. 이건 기회의 땅이다. 그 한마디로 삼성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 헤드라인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삼성의 선택, 경주, 주가가 폭등했고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반도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그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한국이 기술 전쟁의 주인공이 된 거죠. 울산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성이 경주에 공장 짓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요. 이제 시작이죠. 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공단의 불빛이 출렁이며 바다에 반사됐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시대라는 거요. 울산과 경주, 삼성과 SK,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름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이틀 동안 울산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평소 다니던 거리를 걸었어요. 바람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속엔 AI, 아마존 데이터 센터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섞여 있었죠. 공단 사이를 오가던 트럭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바쁘게 통화하며 걸었습니다. 도시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뛰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효문동 부동산 골목에 갔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중개업소 앞에는 모르는 번호가 계속 떠 있었죠. 사장님이 헐레벌떡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땅값이 2배가 됐어요. 서울, 부산, 심지어 미국에서도 전화가 와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사장님의 목소리는 들뜬 동시에 떨렸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죠. 근데 있잖아요. 도연 씨, 집값이 너무 오르면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저렸어요. 기술의 발전이 행복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심의 불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은 청년들이 노트북을 열고 AI 스타트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중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 안 가도 돼요. 울산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이 도시의 공기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루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구청 민원실은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붐볐고 시내엔 AI 교육센터, 데이터 인재 양성학원 간판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거리에 새로운 간판 불빛이 켜졌어요. 울산공고는 AI 특성화 고등학교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스타벅스가 새 곳 더 생긴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서울을 따라잡겠네. 울산시청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울산은 100년 공업도시를 넘어 AI 미래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죠. 너무 빠른 변화는 언제나 누군가를 밀어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전환이 아니라 울산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걸요. 퇴근길,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항만의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고 그 불빛 사이로 갈매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울산이 지금 깨어나고 있구나. 그 바람 속엔 사람들의 기대,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시는 그렇게 단 48시간 만에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죠. SK와 아마존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27년까지 최대 7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 발표가 나오자 울산 전체가 들썩였어요. 신문 일면마다 굵은 제목이 찍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만든 5만 명의 일자리. 저는 그 기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에서 이런 소식을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울산역 앞 광장은 매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에서 온 청년들이 트렁크를 끌고 내렸죠. 대부분은 AI, 데이터, 클라우드 전공자였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배님, 진짜 울산이 이렇게 바뀌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 세대가 만드는 거예요. 그 말에 청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졸업생들이 울산행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갈 이유가 없어요. 미래는 울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죠. 울산대학교는 발빠르게 AI 대학원을 신설했고 포스텍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시청 앞에는 데이터 인재 채용 박람회 플래카드가 걸렸고 그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이 면접 대기줄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늘어날수록 문제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주택은 부족했고 학교도 모자랐죠. 외국인 기술자들이 들어오면서 국제학교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말했습니다. 요즘 영어로 길 누는 사람들 많아요. 울산이 외국된 기분이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낯선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SK 채용 설명회에서 만난 한 개발자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32살. 서울에서 10년간 일하다가 울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내가 처음엔 반대했어요. 울산에 뭐가 있냐고요. 하지만 이제 여긴 한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확신이 있었죠. 서울보다 공기 좋고 바다도 있고 무엇보다 꿈이 살아있잖아요. 그날 퇴근길, 저는 거리에서 젊은 얼굴들을 많이 봤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청년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나누며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이들. 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울산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젊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변화가 단지 유행으로 끝나지 않게 진짜 사람들의 삶으로 남게 해야 한다고요. AI가 만들어준 건 일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울산 사람들의 새로운 자신감이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그날의 울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남구 황성동 부지에는 이미 거대한 천막이 세워져 있었죠. 입구엔 AI 데이터 센터 기공식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부터 울산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플래시 불빛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마존 AWS 관계자들도 함께였죠. 세계의 시선이 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영상 CEO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울산 산업의 혁신을 이끌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허브로 도약할 출발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삽이 들어갔습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이며 흙먼지가 일었고 드론 수십 대가 하늘에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죠. 첫 삽 들어갑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세 사람의 금빛 삽이 동시에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공사가 아니라 선언이야.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신호다. 현장 주변에는 울산 시민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눈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깨 위에서 손을 흔들었고 젊은 부부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효문동에 사는 박영수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40년 전 여기가 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내가 못 심던 자리인데 이제 여기서 세계를 움직이는 기계가 돌아간다니 참 대단하구먼. 옆에 있던 청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기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기쁘지. 근데 또 복잡하네. 기쁨이 크면 걱정도 커지는 법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속에 울산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변화는 언제나 누군가의 기억을 밀어내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땅에 박힌 첫 삽자리 위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붉은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가 움직이겠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땅 위로 흙먼지가 날렸고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울산, 이제 내가 주인공이다. 2027년 1월 12일, 그날의 울산은 새벽부터 들썩였습니다. 기온은 낮았지만 공기는 뜨거웠어요. 3년의 공사 끝에 드디어 AI 데이터 센터 1단계 가동식이 열렸습니다. 입구에는 수천 명이 몰렸고 방송 카메라가 하늘을 가득 메웠죠. 현장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전력 투입 준비 완료. 그 한마디에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제어실의 전광판에 숫자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전력 효율 99.7%. 순간 누군가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성공입니다. 그 말과 함께 환호가 터졌죠. 서버실 유리벽 너머로 수천 개의 불빛이 한꺼번에 켜졌습니다. 초록색 LED가 규칙적인 리듬으로 반짝였어요.
그건 마치 살아있는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아마존 CEO도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아마존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한국 기술의 위대함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손끝에 전해지는 진동이 마치 세상 전체의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삼성 반도체 트럭이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울산 경주벨트에서 생산된 첫 AI 반도체 칩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탑재됐죠.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와 함께 돌아가는 순간 저는 전율을 잃었습니다. 울산에서 만든 칩이 울산의 데이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AI의 생산부터 운영까지 완전한 생태계를 완성한 순간이었어요. 미국 언론은 즉시 보도했습니다. 한국 AI 독립선언. 그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옆자리엔 젊은 엔지니어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29살. 이 프로젝트를 위해 3년을 보낸 동료였죠. 그녀가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켜졌어요. 모든 서버가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정말 해냈어요. 창문 밖으로 불꽃이 터졌습니다. 울산의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울산의 심장 소리구나. 그건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땀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AI의 심장은 차가운 서버 속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죠. 2028년 가을, 울산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그날 저는 시청 앞 광장에 있었습니다. AI 울산 1주년 기념식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단상 위에는 외국인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독일 지멘스, 일본 NEC, 싱가포르 공공데이터청, 그리고 미국 MIT 대표단까지 그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울산을 배우러 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어요. 울산의 데이터 센터 운영 모델은 이제 울산 스탠다드라 불렸습니다. 아마존은 이 시스템을 전 세계 거점에 적용하기로 했고 SK는 AI 운용 노하우를 유럽과 동남아로 수출하기 시작했죠. 삼성은 울산에서 생산한 반도체 칩을 미국과 인도, 호주로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청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AI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운영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날 행사에서 한독일 임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도현 박사님, 불상 같은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년은 걸리실 겁니다. 하지만 시작하셔야죠.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구나. 행사가 끝나고 저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울산 앞바다는 여전히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멀리서 데이터 센터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는 이제 세계의 심장을 시키고 있구나. 파도 소리 사이로 외국어가 섞여 들렸습니다. 기술자들, 연구원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이곳에서 미래를 배우고 있었죠. 며칠 뒤 울산공고 출신 한 청년이 MIT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며 웃었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 속에 옛날에 제가 있었거든요. 밤이 되자 도시 위로 불빛이 흘렀습니다. 서버의 냉각수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AI의 심장은 여전히 이곳에서 뛰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그 별빛 아래 울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울산을 배우고 있었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케어, 저는 라우라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